한국 현기차 바짝 긴장해야 한다. 이제야 매기가 나타났다. 대국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 최근 한국에 공식 런칭한 비아디가 등장하면서 각종 자동차 유튜버와 기사에서 받아쓰듯 쏟아낸 문구인데요. 여기에 한국어로 된 댓글들도 수상하리만큼 목소리를 같이 합니다. 현대차 누가 사? 중국차도 품질 좋다라고요. 물론 무조건 현대차 그룹을 옹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건 이미 중국 댓글 부대가 소위 말해 작업친 댓글이라 밝혀진 것은 전 세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이 쓴 댓글은 한국산 제품과 한국인을 폄훼하고 중국산을 추켜 세우는 겁주기 한국의 대외 정책을 비판하면서 여론을 분열하는 갈라치기, 중국 비판 매체와 유튜버를 공격하는 화자 공격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이들이 치사한 방법으로 난리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나서서 하나하나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중국차는 공짜로 줘도 안 탄다는 인식은 물론이고 전 세계 1위 점유율, 현대는 물론이고 테슬라도 넘었다고 광고하던 비아디가 사실은 중국 내수 매출 인해 전술로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것이며 이미 유럽 등 서양권 국가에서 값싼 맛에 타긴 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공격적인 돈뿌리기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아디는 대한민국 최대 광고회사인 삼성그룹 제일기획에게 선전에 맡겨 비아디는 모수로 배터리를 관통해서 괜찮다며 안전성 이미지로 브랜딩하기 시작했는데요. 극강의 가성비로 단돈 2-3천만 원으로 더 고급스러운 미래형 전기차를 탈 수 있는데 이게 배터리까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까지 돈을 쏟아부으며 한국 시장에 진출한 것은 결국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으니 한국을 수출 거점으로 삼아 이미지 세탁을 하겠다는 해외 진출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 회사의 시장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여기에 몇몇 지자체가 엇박자로 중국 차에까지 보조금을 쏟아붓는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해서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받는 전기차 보조금의 실태와 함께 전 세계에서 불거져 나온 품질 문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기업과 문화를 불공정하게 밀어내고 겁박하면서 자신들은 인해 전술, 돈벼락 전술로 서민들의 마음을 후벼파고 있는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도 낱낱이 고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비아디의 선전은 전 세계적으로 매서운 상황입니다. 이미 중국에선 2022년 GM과 테슬라를 큰 폭으로 앞서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이듬해부터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과 이스라엘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 판매 1위를 차지했거든요. 아직은 작은 시장에서의 1위긴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게는 큰 성과였는데요. 사실은 이건 중국이 새로운 전략 자원으로 삼은 전기자동차를 밀어주기 위한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한 극강의 가성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런 비아디는 난데없이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냅니다. 출시한 모델도 아토3라는 모델 단 하나였는데요. 일단 화제몰이에는 성공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우리 한국인들의 거부감은 적지 않은 분위기인데요. 선착순 1000명에게 다양한 혜택을 내걸었지만 첫 며칠 동안 계약되지 않은 차만 한국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토3는 불과 3,150만 원에 불과해 그 자체로도 저렴한 차량으로 출시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비밀도 숨어 있었습니다. 중국 아토3는 저렴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한 데다 한국에선 보조금까지 받아 더 저렴한 금액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현실과 너무 달랐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보조금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최종 구입 비용이 기아의 EV3보다 비싼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물론 일부 지자체는 한국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집을 피우며 더 많은 보조금을 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지만 아토3가 실제 밝힌 것보다 주행거리가 짧고 LFP 배터리를 탑재해 다른 친환경 차량보다 환경성이나 효율 측면에서 떨어져 똑같이 높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강한 여론의 반발에 막혀 철회하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가격도 메리트가 없는 중국산 자동차를 누가 사겠냐? 당연히 기아나 현대 전기차를 사는 게 맞지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중국차의 보조금 200만 원도 아깝다. 다른 나라 차도 아까운데 중국에 아주 시장 다 내준다는 거냐? 아니면 조선족들 중국차 사라고 돈 내주는 거냐? 라는 비판 여론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죠. 사실 이건 단순히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제이긴 합니다. 중국은 이미 자국 경제를 살린다는 공산당식 논리로 한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쫓아내는 일을 감행해왔거든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전기차 사업에 지금까지 15년간 2,309억 달러, 즉 한국 돈으로 약 320조나 쏟아부을 정도로 국가 기간 산업으로 키워왔는데요. 이 금액을 숫자만 들어도 엄청나게 큰 규모지만 중국 전의 GDP로 보더라도 약 2%에 달할 정도로 중국 국방비보다 더 큰 금액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미 비아디에 대한 보조금은 당장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도란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며 당장이라도 불량 국가들에게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면서 중국을 밀어주는 거냐고 비판하며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비아디의 차량을 계약할 때의 내용을 살펴보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합니다. 계약서 조항의 일부 상황에서 당사자가 라이선스를 처리하더라도 본사는 관련 데이터를 보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정보와 기밀을 무작위적으로 수집하는 문제를 참고했을 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죠. 물론 비아디는 공식적으로 개인정보가 중국에 유출되지 않겠다며 믿어달라며 눈물 흘린 호소를 하기도 했지만 이게 감정으로 눈물 지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맞나 고민해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더해 다양한 품질 문제도 불거져 나오는데 하나둘 헤아리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ZA카 등 서양 국가의 외신 보도와 BYD 해외 동호회 게시물을 종합해보면 한국에 출시한 아토3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수많은 품질 문제가 확인됐거든요. 중국 현지에서조차 에어컨을 작동하면 송풍구를 통해 정체불명의 흰색 가루가 뿜어져 나오는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죠. 출시된 지 불과 3년 만에 차체 부식이 발생한 기본적인 안전과 품질 문제도 불거집니다. 사고 수리를 위해 휀다, 범퍼 등 차체 전면부 주요 부품을 분리했더니 볼트 체결부에 녹이 잔뜩 쓸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온 건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휠베이, 도어 부분에서도 부식이 확인됐으며 이런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들 중에는 이동 중에 자동문 잠금이 해제되는 아찔한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죠. 그리고 저렴이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라고 내세운 리튬 인산철 배터리마저 태생적 한계로 성능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릅니다. 극저온 효율이 전 세계적인 표준인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떨어지는 편인데 영하 10도 이하에서는 격차가 더욱 두드러져서 아토3가 한국처럼 온도 차이가 큰 나라에서는 실제 발표한 공식 운행거리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급속 충전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 전압차가 큰 LFP 배터리 특성상 급속 충전보다는 완속 충전이 권장되는데요. 급속 충전 위주로만 사용한다면 주행거리 표시에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특정한 조건들을 모두 맞췄을 때만 이들이 공인한 연비와 주행거리가 나오는데 그 조건 모두는 실생활에서 하나하나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 고객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꼴이고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은 중국 전기차 경쟁력의 원천이 바로 중국의 정부 보조금이라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런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일단 유럽은 관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최대 47.6%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특정 가격 아래로는 팔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유는 이 제안도 거부했죠. 아무래도 중국 업체들은 포르쉐는 물론이고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인부터 모두 갈취하다시피 베끼고 가격마저 덤핑급으로 쏟아내려 하고 차에서 오가는 대화 모드를 속독들이 훔쳐갈 수 있다는 스파이 행위 때문에 굳이 보조금까지 주면서 중국차를 들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굳건한 것 같은데요. 이에 반해 한국은 여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 시장 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중국의 인해 전술 가격 전술을 막아내길. 우리 산업과 우리 자긍심을 지키는데 우리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으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